네, 이슈 플로우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ISS의 박수범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이슈, 반도체 쪽에서 뉴스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HBM 반도체가 포함됐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사실 이 반도체 쪽에 워낙에 새로운 키워드들이 계속 생겨나다 보니까 HBM이 좀 초기에 나왔던 키워드죠. 그래서 좀 소외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뉴스가 과연 이런 종목군들을 재차 또 끌어올릴 수 있을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진환 전문가님 한 줄 평부터 알려주시죠. 네, 1분기에 뭐 지속적으로 관심둘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보자. 그리고 박수범 이사님은요? 네, 반도체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먼저 김진환 전문가님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뭐 아직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관심은 1분기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이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우선 지속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좀 SK 하이닉스는 좀 내려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앞으로 HBM 섹터, 그리고 뭐 온디바이스도 마찬가지인데, 반도체 섹터는 돌아가면 시세가 나옵니다. 그 하부의 어떤 CXL이라든가, 뭐 온센서도 이번에 어제 뭐 강하게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인데, 이제 안 갈 때 보시는 전략을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뭐 어제 2024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어제 발표된 내용인데 이거 관련으로 해서 오늘 좀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차트적으로도 좀 뭔가 고점 근처에 좀 갖다 놓고 오늘 뭐 강하게 치는 그런 흐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뭐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HBM 관련해서 R&D 비용 경우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40에서 50% 정도, 중견 대기업은 30~40%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니까 상당히 좀 파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제너셈까지도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인데, 기존에 뭐 강세였던 뭐 한미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도 뭐 내려왔을 때 좀 보시는 전략, 즉 요즘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부에 오면은 뭐 사셔서 반등에 뭐 파시는 그런 전략도 좀 유효해 보이고요. 그리고 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올해 HBM 관련한 시설 투자를 2.5배 이상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HBM 장비주 이러한 쪽 종목들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나온 또 기사였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이 장비의 어떤 그 장비를 다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웨이퍼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 장비를 썼었고, 본딩이나 뭐 TSP 계측 장비 같은 것들은 프랑스나 싱가포르, 뭐 한국 것도 쓰는데 이렇게 여러 나라의 것을 썼는데 국내산 장비를 좀 쓴다라는 그런 어떤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에 대해서 아직 상용화 사례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한미반도체가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을 좀 내려오시면 보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그래서 HBM 관련된 모멘텀은 우리가 꾸준히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 눌렸을 때 사보자. 한미반도체 관심 깊게 보시네요. 박수범 이사님은 어떠세요? 네, 오늘 지금 이제 뭐 HBM 관련해서 뭐 국가 전략 기술에 따른 이제 뭐 좀 세제 혜택을 좀 주겠다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좀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이미 그 전부터 좀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조금 늦은 감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하지만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HBM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겠다. 세액 공제를 통해서 기업들이 좀 더 이제 마진 스프레드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게 또 재투자를 해서 좀 더 크게 반도체 시장이 크게 증가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관세청에서도 또 뭐 데이터가 좀 나왔었죠. 1월 1일부터 해서 1월 20일까지 수출 물량 중에서 지금 반도체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증가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한 12%, 17%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증가 추세를 좀 보여줬다. 이제 YOY 예상 봤을 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반도체 수출 물량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현재 1월 달쯤 들어서도 너무나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조정 좀 받고 있어요. 뭐 조정 받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반도체도 최근에 좀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 매도하고 좀 쉬어가는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빠꾸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기술적으로 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저는 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HBM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총 생산량이 대략적으로 한 50만 대 정도 됐거든요. AI 칩이.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200만 대 정도 생산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AMD 같은 경우에도 MI300X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너무나 판매량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인텔에서 최근에 뭐 발표했던 가우디 같은 경우에도 GPU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판매량이 너무나 좋고요. 그런 흐름들이 좀 갖춰지다 보니까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HBM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에는 좀 기술력 차가 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HBM 쪽으로는 좀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NPU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 또 PIM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CX의 얘기도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도 마찬가지고, 온 센스 AI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주도 종목으로서의 어떤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HBM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반도체 쪽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조정 받는다고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조정 받을 말씀 저는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거죠. 예,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범 회사님은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도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전부 다 미세화 공정으로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도 엑스노스 2400인가 24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나노 공정으로 좀 만들었다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4나노, 3나노, 지금 1나노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미세 공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4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진짜 수혜가 예상되는 회사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주가 올라가는 종목들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좀 기술력이 좀 아직 부족하거나 조금 그런 회사들도 지금 현재 테마 형태로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게 지금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주식계에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팬티를 벗고 수영하는지는 바닷물이 빠져봐야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는 다 같이 올라가지만 분명 좀 시간이 지나면은 누가 진짜 수혜주고 누가 진짜 수혜주가 아닌지가 따라서 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수급의 변화가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지금 당장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의 시각이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에서는 오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콘텐츠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웹툰 관련돼서는 정책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점차 또 강해지는 종목들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이미 안착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진 전문가님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상승 모멘텀은 웹툰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승 모멘텀은 웹툰에 있다. 그리고 박수범 이사님. 네, 국내 콘텐츠 제작 및 IP 관련주 상승 기대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먼저 김진환 전문가님은 웹툰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이쪽이 연속적으로 계속 강하더라고요. 네, 연초부터 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카카오 피코마가 웹툰 쪽에서는 일본에서 웹툰에서는 1000억엔대의 연간 거래액을 찍은 최초의 단일 플랫폼으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1월 초에는 네이버 웹툰의 어떤 상장 이슈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 주제가 아무래도 여기 넷플릭스의 어떤 시간의 8%대 어떤 상승, 그걸로 저희가 본 거긴 한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넷플릭스에서 상당히 어떤 흥행했던 그런 드라마,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것들의 원작이 또 웹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넷플릭스의 어떤 실적이 좋으면 관련주들 조금 시총 작은 것들이 예전부터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미장에서 뭐 넷플릭스가 8% 10% 가면 사마 네트워크스나 뭐 에이스토리 같은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막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상승이 나올 걸로 봤는데 이미 뭐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근데 넷플릭스 실적을 뜯어보면은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유료 구독자가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유료 구독자가 2억 6,0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 키를 경신했는데, 그래서 이런 넷플릭스 관련한 그런 이슈들이 지금 관련한 영상 콘텐츠 섹터는 좀 실적적으로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나중에 이제 하반기에 어떤 기대작들, 텐폴드가 관련해서 저희가 기대감이 있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오늘은 당장은 뭐 단기적인 어떤 이슈로 그냥 상승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테마주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고, 웹툰 쪽을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유인천 문화체육부 장관이 만화 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때 칸 영화제 만화진흥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칸 영화제와 같은 그런 국제적 시상식을 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웹툰주가 초강세인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화 웹툰 산업 규모가 지금 수출 규모가 거의 4조 원대로 2027년까지 4조 원대로 성장시키겠다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뭐 웹툰 쪽 괜찮아 보이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네이버 웹툰이 올해 이제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수익성 개선인데, 지난해 3분기에서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거래액이 1조 3천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을 이제 보고 있는데,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은 이제 상장을 구체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분기 실적까지 해서 실적이 2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2월까지의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이버의 어떤 나스닥 상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웹툰이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웹툰 쪽 계속적으로 한번 추적해 보시는 거 어떨까 합니다. 네, 이슈로는 이 넷플릭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산업의 성장 측면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볼 부분은 웹툰이다 설명해 주시고, 또 박수범 이사님은요? 네, 저도 뭐 웹툰 지금 너무 좋죠. 웹툰 시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원래 일본이 원래 유명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웹툰 시장에 상당히 좀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해외 쪽에서도 많은 이제 진출을 하면서 해외 쪽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아무튼 웹툰에 따른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미스터 블루도 좀 상한가 들어가고, 뭐 키다리 스튜디오도 지금 10% 넘게 올라와 있고, 뭐 관련 종목들 엄청 지금 이제 뭐 강합니다. 핑거 스토리도 지금 13% 정도 올라와 있고, 탑코 미디어 같은 경우도 15% 올라와 있고, 뭐 이렇듯이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피코마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지금 작년 매출액이 거의 9천억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뭐 그래서 9천억을 넘어섰고,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 웹툰을 잘 안 보는데, 이 웹툰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작은 시장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캐파가 좀 커지는 분위기예요. 여기에다 좀 웹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웹툰을 기반으로 한 IP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뭐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영화화 한다든지, 드라마화 한다든지, 뭐 그런 IP 쪽에서도 좀 충분히 지금 현재 수익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웹툰이 생각외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뭐 그야말로 K컬처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뿐만 아니라 웹툰 시장까지 지금 현재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에 맞물려서 다 같이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같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웹툰이 강한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앞에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7년까지인가요? 네, 1,000억을 뭐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예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웹툰 시장이 오늘 좀 웹툰 관련주들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내일 되면 또 컨텐츠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 다른 종목들도 충분히 다 같이 상승 흐름들, 순환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나란히 웹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식당에 혼밥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핸드폰 보시는 분들이 예전에 게임을 좀 하셨거든요. 요즘에 뭐 하시나 이렇게 해서 보면은 웹툰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조 아래 이 웹툰 산업의 성장 두 분 주목하고 계시네요. 다음 마지막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입니다. 우진엔테 과연 어떤 종목이길래 따따상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도 좀 궁금해집니다. 두 분의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먼저 김진환 전문가님. 네, 오랜만에 신규 상장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신규 상장입니다. 그리고 박수범 이사님. 네, 신규 상장사가 따따상 간다는 건 그만큼 시장은 좋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좋은 거다 이렇게 또 연결을 해주셨는데 먼저 올해 첫 종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계속해서 상장 일정이 이어지던데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일정 정리도 많이 하고 이제 관련주 많이 이제 제가 정리를 하는데 신규 상장의 어떤 팁입니다. 제가 요거 꼭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상장주가 오랜만에 상장하면은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첫 상장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상장하고 지금 3, 4주 만인가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거의 저는 따상 상한가 갈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아예 사지를 못하게 처음부터 틀어 막았습니다. 그래서 4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건 건드릴 수도 없게 지금 따상이라고 하죠.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거래량도 한 40몇만 주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상한가를 갈 수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오랜만에 상장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진엔텍이 상장하고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에도 상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에는 벤처캐피탈 회사인 HB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상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밸류가 913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선박 기자재 이제 회사인 현대힘스가 2,500억대 밸류로 금요일날 상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광고 대행 업체 드림인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스펙 합병으로 또 내일 하이제 6호 스펙이라는 상장을 해서 같이 합병을 해서 이것도 이제 상장을 하는데 상장 후 이제 시총이 915억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거 좀 아시겠습니까? 어떤 얘기 하셨는지, 어떤 얘기를 드렸는지. 바로 시총이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이게 491억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의 시총이 1,000억대 미만의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총 1,000억,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오랜만에 상장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신규 상장이 시작이 되는데 또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테마주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신규 상장을 하면 이제 또 이 약발이 조금 이제 먹히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되 아직 신규 상장이 이제 시작이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지금 첫 상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일도 조금 시총 1,000억 미만의 그런 종목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우진혜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진이 어떤 모회사였죠. 그리고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 그리고 일반 어떤 청약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전 가동 관련해서 기자재 관련 그런 회사인데 그런 원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신규 상장에 가면은 그 당시 강한 테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요즘에 반도체랑 AI 강하니까 반도체랑 AI가 가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총이 작고 오랜만에 상장이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그러한 것도 있거든요. 게다가 또 지금 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신인들에 대한 관심이 좀 상당히 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주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매출이나 순이익 이런 어떤 숫자적인 그런 부분에서 뭔가 매력도가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신규 상장 테마로 접근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신규 상장을 보실 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보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 두 가지 조건씩 꼭 기억해 주세요. 시총 사이즈가 작고 오랜만에 상장한 종목이면은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또 팁을 주시네요. 다음 박수범 이사님. 네. 지금 따따상을 갔습니다. 따따상을 갔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지금 현재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시장은 좋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지난달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상장한 회사들이 있었죠.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LS 머티리얼즈가 좀 상장을 했었는데, LS 머티리얼즈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LS 머티리얼즈 키보드가 네. 자, 일단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친구도 따따상을 갔었는데 갔던 부분들 보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 대비해서 따뜻함을 갖고요. 계속 상한가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이런 흐름들은 12월 달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수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고 좋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순매수 물량도 상당히 좀 잘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아무튼 LS 머티리얼즈가 단기 상승 흐름이 공모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좀 강했던 부분들, 뭐 그러다 보니까 5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원래 공모가가 6,000원이었는데, 6,000원에서 5만원까지 갔다는 거 대략적으로 한 730% 정도 수익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뭐 그 정도는 너무나 좀 좋았던 부분이었고, 또 12월 달에 또 상장했던 친구 보면 이제 DX가 있습니다. DS 단석. 예, DS 단석이라고 있는데, 예, 키보드가 이게 지금 제가 네,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컴퓨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자, DS 단석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예, 상장하자마자 이게 공모가가 10만 원이었거든요. 10만 원이었는데, 예, 따따상가면서 4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 흐름들처럼 네. DS 단석도 너무나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지 못하면 이렇게 절대 따따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차익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일부 좀, 지분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나온다죠. 공모에 참여했던 분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게 되는데,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우진 엔텍 같은 경우에서 따따상을 갔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대신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로 시장에 접근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대응하신다면 단기간에도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데 신규 상장주도 그 대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